뉴스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상계엄 사태, 현재 국정 운영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각종 특검까지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죠.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죠? 네, 요약하면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의 그 올해 업무 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이 국제적 우려 해소를 위해서 외교부 중심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좀 나서줘야 한다 이런 당부도 있었고요.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과 그 피해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 집행이나 뭐 내란 특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발언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 말 눈에 띄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저도 이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그 워딩을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처음에는 뭔가를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민생 경제나 어떤 외교 안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또 한남동에서 열리는 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라라는 당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이 절차는 이어지도록 했으니 여기서는 이제 더는 정치적 현안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됩니다. 또 이와 함께 그 민주당의 대통령 경호처의 그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을 해라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습니다. 정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한다는 말 이거는 전혀 다른 느낌인데 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는 내가 하겠지만 당연하지만 조금 난감한 건 좀 애매하게 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상목 부총리가 아무리 경제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된다면 더군다나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그 한국일보 칼럼을 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절충안을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때의 최규와 지금의 최상목이라는 칼럼인데 여기에 보면은 최상목 부총리가 해야 할 것 3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 체포에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지시할 것,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표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청할 것. 이러면 좀 절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야 대표를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의 즉각 가동을 요청할 것 등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게 아니라 애매하면 둘 다 하라 이런 요구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을 그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체포영장 1차 집행이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또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서 가슴 아프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그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것이고 그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고요. 다음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각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법치주의가 훼손돼서 가슴 아프다라고 이렇게 좀 제3적으로 말씀하실 건 아니지 않나. 예,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공수처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어지는 얘기는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헌재와 국회 측 윤 대통령의 입장이 오늘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나왔는데 좀 정리를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그 빼라는 것에 대해서 장외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일단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 변경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형사재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 이런 설명을 한 거고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한 개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 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고 다시 국회 의결을 걸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아울러 헌재도 이 소추안은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헌재 입장에 나왔어요? 네, 오늘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 여권 일각에서는 그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헌재를 좀 흔들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내란죄가 빠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예, 뭐 헌법재판소가 좀 불공정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힘의 조배수 의원은 아예 네. 헌법재판소를 개헌해서 이거를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좀 상당히 부담감과 함께 좀 불쾌감도 느끼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윤 대통령 버티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무엇을 기대하고 이렇게 지금 버티는 건가요? 제가 뭐 흠결을 찾아내고 또 하나의 반전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여권 관계자를 통해서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기는 좀 어렵다고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절차적 또는 내용적 흠결을 지적하고 부각하면서 어떤 탄핵이 되더라도 지지층이 좀 괴멸하는 걸 막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당당한 모습으로 좀 자신의 변론을 한다면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지자들을 향해서 직접 목소리를 낸다면 좀 판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재에서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 고리로 또 문제점을 지적해 나간다 이런 뭐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14일에 이제 헌재에서 변론이 열리는데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44명, 뭐 45명, 뭐 이 정도 인원이 지금 어제 관저 앞으로 가서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건데 이게 일종의 방탄으로 좀 비춰지잖아요. 민주당한테는 이재명 방탄한다 얘기를 해놓고 지금 국민의힘이 방탄하는 모습이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그 얘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방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방탄으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권 그 전체로 보면 현재 주류는 좀 친윤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관저를 찾은 그 40여 명의 의원들 몇몇을 보면은 TK, PK 지역의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이 상당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당내의 어떤 주류는 친윤계 의원들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생각하면 지금 관저로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수도권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이번에도 박빙으로 좀 당선이 된 분들인데 대권과 어떤 서울시장을 노린다라는 분석이 좀 나와요. 그래서 친윤계 의원들은 좀 중도 확장성이 좀 낮은 것으로 평가됐는데 이 두 인물은 중진에다가 중도 확장성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중도 확장성이 있는데 내란 옹호로 비춰져가지고 중도 확장성을 잃을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은 뭐 제일 늦게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뉴스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영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